그래서 최근 5월 오리온 데이터를 보면 네. 확실히 OP 마진이 과거랑 레벨 자체가 달라. 저번에 나한테 화장품이 경쟁 우위를 중국에서 잃어버렸다고 이거는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 그치? 근데 화장품을 최근엔 다시 좋게 보기 시작했어. 일단은 수출입 데이터가 최근 수출입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왔거든. 어떻게 나왔는데요? YOY로 한 네. 20% 성장한 것 같아. 아, 그렇게나 많이요? 어. 이게 다 중국 건가요? 중국향이 많이 올랐었어. 음. 대부분 다 네. 중국이야,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아, 그래요? 이게 수출 비중이 중국이 제일 많은 거야? 근데 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쪽 소비가 되게 살아나고 있거든. 락다운이 풀려가면서 워킹,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네. 다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자체가 올라갈 거라는 이러한 네. 시사를 하는 데이터가 있거든.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락다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단 말이야. 아, 네. 정부한테 그냥 생필품 받아가지고 집안에 있었다고. 네. 대도시 위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률이 올라갔고, 근데 최근에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다시 한번 증가하는. 그래서 이 네. 보복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가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하나씩 보는데 네. 정말 데이터 자체가 좋다. 아, 그 중국 사람들이 락다운 기간 동안 못 썼던 돈을 실제로 쓰는 게 수출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거지? 이번 당장 지금부터. 6월 수출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중국 소비 포지션에 우리나라에 확실한 경쟁 우위가 있는 업체들이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은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LG 생활건강의 후, 그런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이쪽 브랜드가 네. 최근에 중국에서의 경쟁 우위는 잃었지만 네. 이제 코스맥스 같이 ODM 이런 화장품 만들어주는 네. OAM 사는 네. 한국 K뷰티 브랜드 말고도 이제 일본, 그다음에 중국 현지 여러 가지 브랜드 고객사를 많이 두고 있거든. 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 그 코스막스랑 LG 생활건강이랑 ODM이랑 브랜드랑 뭐가 다른 거지? 브랜드는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네. 이제 소비자들한테 네. 마케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우리 제품의 브랜드를 사면 뭐 피부 효용도 좋고 뭐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네. 브랜드를 달고 제품을 이제 기획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만드는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네. 코스맥스 같은 애들이거든. 아, 그러면 잠깐만. 그 생산 공장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건 코스맥스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없는 거야? 아, 그러면 다른 공장에서 떼와서 자기 브랜드만 붙여서 파는 거야? 그치? 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레시피를 갖고 네. 이게 딱 납기에 맞춰서 탁탁탁 만들어주는 네. 화장품 ODM사들이 코스맥스인 거지. 아, 대표적인 애가 코스맥스인 거죠? 그런데 이 코스맥스가 중국 쪽 업체들이랑 많이. 중국에 이미 상해랑 네. 광저우에 공장 2개 크게 있고 앞으로 이쪽에서 생산 네. 캐파를 계속 늘려나갈 거거든. 네. 중국 현지 브랜드사랑 제이블이 맺어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생산 큐도 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 다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 자체는 계속 할 거야, 중국에서 코스맥스가. 중국에서의 경쟁 이런 건 없나? 중국 내에서도 있을 거 중국 아니에요? 내에서 하는 게. 코스맥스가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있지. 어떻게 해요? 이제 화장품은 이제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바뀐단 말이야. 네. 그래서 빠른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내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납기 일정이 가장 중요해. 납기 일정? 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딱 트렌드에 맞춰서. 맞춰서. 네. 그래서 이 딱 어느 제품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오더가 왔을 때 그 오더에 맞춰서 딱 네. 납기 일정에 어느 생산량만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화장품 경쟁력? OEM, ODM사의 경쟁력인데 이거를 잘했어, 코스맥스가. 아, 이걸 현지 업체가 그 따라올 가능성 그런 건 없는 건가? 있기야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코스맥스가 경쟁 우위가 많이 앞서 네. 있는 것 같아.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네. 봤을 때. 네. 그랬을 때 소비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코스맥스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이 2013년부터 네. 11만원, 12만원 했던 주가가 45만원까지 한번 쭉 솟았거든. 아, 네, 그런 미친 시절이 있었죠. 그게 중국에서 화장품이 잘 팔렸을 때야. 네. 근데 그때를 봤을 때는 중국이 차화정 시기였어. 이쪽에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주면서 네. 이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살 수 있는 소득 어느 정도의 중산층이 빠르게 올라왔고, 차를 많이 사니까 그 차와 연관된 유관 산업도 같이 성장해주면서 이제 화학,
그다음에 정유사까지 이쪽에 산업이 크면서 거기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통 남자거든 차화정 하면 네. 거기서 와이프들이 이제 남편이 벌어다준 돈을 갖고 네. 화장품을 열심히 사는 확실한 거죠? 확실한 라고 거죠? 나는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구나. 소득 수준이 올라왔지 뭐가 됐든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했고 근데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중국의 최근 5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 중에 신에너지 자동차 네네. 이쪽에 되게 좋았잖아. 그랬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유관 산업도 화학 철강값도 좋을 거라. 유럽에서는 5월 자동차 판매량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 전기차 판매량이 네. YY-1% 역성장. 네. 근데 중국은 한 8-90% 성장한 것 같아. 규모 자체도 큰데 네. 거기서 이제 성장률까지 높고 근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거든. 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보조금 정책이 오늘도 또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올라가주면 네. 유관 산업도 같이 좋아지고 2013년 같은 그림이 다시 한번 보여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그 ODM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주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브랜드 업체들 후라던가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거는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다. 근데 그래서 일단 코스맥스가 네. 먼저 눈에 보이는 건 맞는 네. 것 같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FNF, MLB 네. 중국에서의 브랜드력이 있는 이쪽의 출점 속도도 다시 락다운 해제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이 MLB가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네. 실질적인 네. 소비 둔화가 일어나냐 그런 이유로 네. 아니면 그럴 것 같으니 시장의 센티가 안 좋게 작용해서 먼저 주가가 때려 맞았냐라고 확실히 나눠보면 실질적인 소비 둔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일러. 네가 말한 네. 그러한 우려 때문에 네. 주가가 먼저 때려 맞은 이슈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유관 산업들 잘 봐야 되고 그 중에 지금 눈에 띈 게 화장품 ODM인 거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끊어볼까? 괜찮아? 더 할 얘기가 있어. 더 있지. 네. 중국 소비도 살아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감자칩, 스낵류가 이쪽에서도 좋아. 감자칩 뭐 팔아서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 얼마나 남아요? 뭐 100원 팔았어. 이게 간접칩 네. 이게 특히 음식료 쪽에 이런 네. 스낵 만드는 애들이 네. 처음에 공장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동화 비율도 되게 높아. 그래서 그 처음 공장 짓고 네. 이게 감가비가 계속 잡히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유통망 뚫는데도 여기서도 영업비가 많이 들거든. 근데 한번 뚫어놓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초코파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익이 더 레버리지가 나는 비즈니스적인 특성이 있거든. 한번 사업을 잘 구축해 놓으면 감자칩, 네. 뭐 지금 우리 포카칩, 네. 프링글스 이런 것도 예전부터 있었잖아. 네. 요게 뭐 R&D 비용이 뭐가 더 들겠어, 솔직히. 코카콜라 같은 거네. 약간? 그치. 그런 다음에 공장도 자동화 한번 해놓으면 감가비 결국엔 다 털릴 거잖아. 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다음에 슈퍼 이런 소매상 아저씨들도 네. 뭐 작년에 이렇게 팔았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팔겠지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들여다 놓는단 말이야. 사람들의 입맛도 내가 네. 예전부터 포카칩, 초코파이를 먹고 자랐으면 네. 커서도 그 입맛에 길들여져서 맞아요. 또 먹는다고. 네. 맞아. 근데 오리온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 소득 네. 수준이 올라와서 네. 사람들이 감자칩이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호식품인 거지. 돈 있는 담배처럼. 사람들이 먹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감자칩을 먹을 만한 그런 소득 수준이 있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어. 지금 우리 이제 눈높이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또 소득 수준이 올라오니까 감자칩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월 오리온 데이터를 보면 네. 확실히 OP 마진이 과거랑 레벨 자체가 달라. 그래 어떻게 달라졌어?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지. 되게 좋았어. 옛날에 어땠으면 지금 어떤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 내가 지금 당장.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 러시아 쪽, 그다음에 중동 쪽 얘네들이 단가를 올렸단 말이야. 네. 근데 최근에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작황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빠져주면서 또 곡물 가격이 급락했단 말이지. 네. 팜유 가격도 급락했고 원자재 비용이 확 낮아지네. 네네. 근데 올라간 네. 그
제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스프레드가 확 벌어져 버리는. 필수 소비재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지금이 사기에는 적긴 것 같아. 밸류에이션도 싸다고 볼 수 역사적으로 제일 싸지. 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어닝 자체가 그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아, 그렇구나. 뭐 이게 근데 이거 감자칩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뭐 한두 개 먹을 수 있지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 이게 Q의 관점에서 확장될 수가 있는 건가? 이 봐봐, 사람 네. 자체는 많아. 네. 중국 인구가 너무 많잖아. 네. 근데 그 중국 인구가 많은데 Q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늘어났던 거는 일단은 판매 유통망부터 뚫어놔야 돼. 뚫어놓는다고 네. 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와야 감자칩을 사 먹을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아이디어에 딱 맞는 거지. 음. 오리온은 옛날부터 중국에 진출했고 네.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써왔고 네. 판매망을 뚫어놨는데 이제 사람들 소득 수준까지 올라가네. 내가 아까 가처분수도 올라가는 중이라고 했잖아. 네네. 그래서 Q가 늘어나는. 근데 비용은 점점 네. 옅어지는. 근데 최근에 P까지 올렸어. 그러니까 5월 딱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계산이 딱 섰으면 네. 일회적인 이익이 아니라 네. 앞으로 우상향하는 이익 성장 그래프다 네. 하면 뭐 살만하지.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